어느 날 문득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악몽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 없는 무력감, 바로 그 느낌이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제 친척 김영수 할아버지는 85세의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연금 한 푼 없이 자식들 손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연금만 연구해온 연금연구소장 정민우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충격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연금을 납부하고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비극적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이 매월 붓는 연금이 사실상 블랙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30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고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서 그녀의 본인 연금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우리 정부는 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한국의 연금 제도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구멍 숭숭 뚫린 그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매달 붓는 그 돈, 정말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단 한 명도 알려주지 않는 연금의 치명적 함정과 해결책을 모두 공개합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유족연금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액이 더 많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본인이 평생 납부한 연금을 포기하든가 유족연금의 큰 부분을 포기하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무려 27%가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백만 명의 실제 사람들, 실제 가정의 비극적 미래를 의미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72세 박상철 씨는 매월 2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김명자 씨는 자신의 연금 70만 원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170만 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문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평생 준비한 연금을 온전히 지켜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도 모르는 비밀 전략까지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바로 제대로 준비된 연금일 것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연금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제 아버지의 비극적인 은퇴 때문이었습니다. 42년간 한 회사에 몸담았던 아버지는 퇴직금 7천만 원을 받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불과 3년 만에 바닥났고 아버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평생을 연금 연구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금 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세 개의 다리로 지탱하는 의자처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두 개의 다리만 가진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7세 최동준 씨는 국민연금만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매월 87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매년 치솟는데 연금액은 그대로이니 점점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최 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일 뿐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연금의 특성과 세금 혜택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이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세금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은 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준비할 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1억 원은 월 40만 원씩 인출해도 약 20년이면 바닥납니다. 노후 기간이 30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1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반면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평생 소득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과 소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연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각 연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연금 조합 비율은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황금 비율은 기억하기 쉽게 532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비율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좋다고 부동산에만 집중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금융자산만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집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연금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배울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연금 위기입니다. 그들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2050년대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훌륭한 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잔혹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수익률 착시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진호 씨는 20년간 최고 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년 만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납부한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도 원래 연금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끊으면 여러분은 국민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추정되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평균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은 평균 수명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 평균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면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원금도 다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오래 살수록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진짜 본질입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에 가깝습니다. 오래 살면 이득, 일찍 죽으면 손해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30년에는 12%, 2040년에는 1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와 미래에 받을 연금 액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 수급액 계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고소득자의 수익률은 낮고 저소득자의 수익률은 높습니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납부 예외 기간의 함정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납부 예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미래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크레딧 제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군 복무, 출산, 실업 기간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도 말이죠. 네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승입니다.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 연령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2033년부터는 66세, 2043년부터는 67세,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늦게, 더 짧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의 함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9년 11개월을 납부하고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납부한 원금의 이자를 조금 더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는 알려지지 않은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정확히 계산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추가적인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평생 납부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금 제도에서 가장 잔인한 함정, 유족연금과 중복수급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정을 모르고 인생을 설계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니까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김미영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매월 21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김 씨 자신도 6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신청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연금 중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다음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일부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남편 연금의 60%인 126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30년간 성실히 납부한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평생 모은 연금 보험료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이런 제도적 함정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비로소 이 잔인한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부부의 연금 수급액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연금액이 현저히 많고 한 명은 적다면 연금액이 적은 배우자가 불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중 연금액이 적은 배우자가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분할연금과 부분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니어도 부부간의 연금 수급권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급 시작 시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신청에 따라 60세부터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금액이 70에서 76%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금액이 월 200만 원, 아내의 연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3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유족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5년간 조기 수급을 통해 35만 원씩 받았다면 총 2,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연금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을 수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유족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열심히 납부한 보험료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문제 외에도 또 하나 심각한 중복수급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수급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틀림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이런 맹점들을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미혼, 이혼, 사별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연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미혼이나 이혼, 사별하신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연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64세 독신 남성 정수영 씨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받다가 사망하면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망하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미혼이나 이혼, 사별하신 분들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모은 연금이 국가에 고스란히 환수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당연히 미혼이나 이혼, 사별한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5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자의 나이를 생각하면 자녀가 이미 25세를 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생 납부한 연금 중 남은 금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개인 자산과 국민연금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 자산은 유언을 통해 누구에게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친구, 조카, 심지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유족 외에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이 국가 금고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혼이나 1인 가구가 직면한 가장 억울한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타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사망 시 상속인이나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계 유지 증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고 증빙을 남겨두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급 옵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망 시 남은 금액을 개인 자산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수 위험에 노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 제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혼 시 분할연금 소멸 규정입니다.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그 순간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많은 특히 여성 이혼자들에게 재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별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55세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은 3년간만 지급되고 중단됩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의 생계 대책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즉시 소멸됩니다. 이 규정 또한 많은 사별자들의 재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유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관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함께 생활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 제도는 1인 가구나 비전통적 가족 형태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점들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과 세금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 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68세 박종현 씨는 매월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자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연금소득세로 1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칙은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농어민,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계산을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간을 증명하고 세금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매년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 낸 세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과 세금의 두 번째 중요한 관계는 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입니다. 연금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 간에는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세금의 세 번째 관계는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세제비적격 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없지만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의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700만 원 특별세액공제 3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수령 시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비적격 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을 때의 세금 문제입니다. 두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에 달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받을 때의 세금 전략입니다. 각 연금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순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점점 증가하는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고정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노후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울 두 번째 기둥,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노후 소득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두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이제 거의 모든 기업에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20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한 경우 퇴직연금은 연간 급여의 1.7배에 달하는 큰 자산이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20년간 근무하면 8,500만 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끊으면 당신의 퇴직연금 수천만 원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54세 이상민 씨는 15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했습니다. 그는 퇴직 시점에 약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평소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 8.3% 이상을 적립하고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투자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담아두는 개인 계좌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준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자마자 생활비나 빚 상환에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노후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고 장기 근속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DB형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이직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DC형이나 IRP를 운용할 때 생애 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수익성 높은 주식형 펀드 위주로, 퇴직이 가까워지면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11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 중인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의 상속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남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개인 자산이 된 경우에는 일반 상속 절차를 따릅니다. 퇴직연금은 평생 준비한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0에서 40년 근무 후 받게 되는 큰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수익률에 집착하여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는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익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기둥인 개인연금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노후 소득의 마지막 기둥인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의 50%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50%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연금저축계좌라고도 불리며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연금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수령할 때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두 연금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59세 황미경 씨는 20년간 개인연금에 월 30만 원씩 납입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연금저축에서 매월 70만 원, 연금보험에서 매월 60만 원, 총 130만 원의 개인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국민연금 90만 원과 합쳐 월 220만 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반면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많은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심각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원금과 수익에 대해 모두 과세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으면 세액공제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비과세 효과도 커집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최대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팁은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의 황금 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그 이상은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성만 생각해 은행 예금이나 보험사 상품만 선택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산 투자된 인덱스 펀드나 ETF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7에서 8%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은 현재 연 3% 미만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형 상품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상품으로 옮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연동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변액연금, 인덱스연금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보증 이율이 있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이란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 이율이 2.5%라면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연 2.5%의 수익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고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보증 이율은 연금 수령 시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을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수료 1%의 차이는 30년 후 최종 자산 가치의 약 30%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모든 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금융기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수령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만큼 주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미래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완벽한 연금 준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완벽한 노후 준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연금 연구를 하며 만난 수만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연금의 최적 조합을 찾아낸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김영철 씨는 은퇴 전 철저한 연금 준비로 지금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125만 원, 퇴직연금 95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으로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 노후에 금전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몇 채 있어도 먹고 살 현금이 부족하면 결국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노후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바로 지금 결정됩니다. 이제 제가 분석한 연금 준비의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만 넘으면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체감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써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는 한번 써버린 퇴직금을 다시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가능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매월 30만 원씩 30년 동안 납입할 경우와 매월 60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납입액은 둘 다 1억 800만 원으로 같지만 최종 적립금액은 복리 효과로 인해 30년 납입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넷째, 세 가지 연금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4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30%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자산 배분 전략을 나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수익성 높은 주식형 중심으로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예금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퇴 전후 5년은 자산 보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섯째,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되도록 늦게 받기 시작하고 개인연금은 필요에 따라 조기에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일곱째, 부부가 함께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족연금과 중복수급 제한 문제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개인연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덟째, 연금 준비와 병행하여 의료비 대비도 필수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홉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연금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실질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도 일부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경제 환경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에 맞춰 연금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슬픈 사례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경우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고수익 투자 상품에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반드시 분산하고 너무 좋은 조건의 상품은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모든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금을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준비에는 이른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시작해도 3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심지어 50대, 60대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준비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